네, 주식시장의 트렌드 세터 박성재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드라 매매 신호에는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셨는데요. 전문가님의 닉네임이 트렌드 세터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왜 주식시장의 트렌드 세터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트렌드를 가장 잘 빠르게 파악하는 전문가 박성재입니다. 제가 서울경제TV는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첫 출연인 만큼 많은 보따리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히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제 소개를 한번 드려보자면 첫 번째, 저의 장점을 제 입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트렌드를 굉장히 잘 파악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설적인 통찰력.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내는 역설적인 통찰을 저는 가지고 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단연간 이 시장에서 몸을 담으면서 주도 업종 그리고 주도주 파악을 하는 능력을 굉장히 잘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장기 투자가 됐든 단기 투자가 됐든 모두 능통합니다. 육각형 전문가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가장 오래 롱런하는 사람들, 꾸준한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트렌드에, 시장의 트렌드든 종목의 트렌드든 이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즉 변곡점을 잘 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트렌드의 변곡점을 잘 잡아내는 능력은 개인 일반 투자자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시는 일반 투자자들이 갖추기에는 너무 높은 경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 그 정도의 통찰과 경험치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초보자분들도 쉽게 트렌드가 변화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제가 4가지 정형화된 기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스마트 머니 기법, 추세 전환 기법, 52주 신고가 랠리 기법, 눌림목 급소 기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 주로 다루게 될 기법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다른 것들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근데 나머지 4가지 기법도 모두 궁금하다. 나는 트렌드를 잘 보는 경험치를 잘 쌓고 싶다 하신다면은 교육방 입장하셔서 저랑 함께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머니 기법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릴 예정인데 스마트 머니 기법의 예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라클이에요. 다들 아실 겁니다. 정책 테마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TO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AI 테마주이기도 하죠. 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우선 이 파란색 화살표 표시 보이실 겁니다. 이걸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면서 변곡점을 크게 만들 때 그 이후에 추세랑 거래량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에요. 저는 좋은 기법은 적어도 이 스윙 모델만 좋은 것이 좋은 기법이 아니고 활용하기 굉장히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잡해버리면은 아무리 스윙 모델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고요. 그 이후에 3연상을 올라갑니다. 즉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죠. 정책 테마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자, 주도를 하기 전에 그 전환점, 트렌드가 변하는 전환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이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었던 나머지 3가지 기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환점에서 잡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들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쉽게 경험치를 쌓게 도와드리고자 만든 기법들이지 이게 진리불변의 법칙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치입니다.
같은 기법을 사용하더라도요.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법 공부도 하고 그죠? 경험치도 같이 쌓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수익으로 연결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에게 노하우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STO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IT센 글로벌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IT센 글로벌 오늘 50일주 신고가를 경신한 것 같은데 이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상승 흐름이 저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테마 STO에서도 이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TO의 직접적인 내용이 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STO 테마주들이 오늘 골고루 강세를 보인 이유는 메타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 현재 미국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빠르게 주요 법안으로 좀 정책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하면서 빠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안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늦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 정치 관료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행하고자 하는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아무래도 부각을 받는 이유는 미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달러 패권을 견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이는 반면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정부 관료들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약에 시행을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미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목적은 자본의 통제나 유출이 아니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자, 당연히 뭘 위해서다? 달러 패권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 숫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캡처를 해온 겁니다. 미국의 지금 재정 부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3경 6,800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여기에 대한 재정 부채 이자가요.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2023년 4분기 때는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어떤 이자가 미국의 1년 국방 예산비를 넘어갔어요. 사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부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나서부터 도지라는 정부 효율 부서를 앞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을 자르고 그죠?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도 1년에 8%씩 4년 동안 절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재정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까지 이야기가 되냐면은 국채 발행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요. 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미국 국채 통화 신뢰도가 부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브릭스 국가들과 지금 사이가 어때요?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미국 국채의 최대 고객이 브릭스 국가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 팔고 금 사고 있습니다.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즉 국채 입찰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묘안이 없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재정 예산이 줄어가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예치된 달러 자산들이 있죠. 그거를 1대1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을 할까요? 미국 국채를 사서 안전하게 이자를 나오게끔 로직을 만들어 놓죠. 즉 이 브릭스 국가들이 고객에서 이탈을 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미국 국채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묘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부 관료들이 이야기를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하는 달러 스테이블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샌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코인 관련된 테마의 붐이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은 스테이블이 정부 관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넥스트는 바로 STO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TO가 뭘까요? STO. 어렵지 않습니다. 토큰 증권입니다. 토큰 증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어떤 높은 빌딩을 토큰 증권화 시킨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죠. 우리가 일본에 있는 건물을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화를 스위프트 은행을 통해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도 발생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해야 될, 구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일본 자체에서 이 어떤 하나의 빌딩을 STO, 토큰화 제너레이션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지분을 0.00001%를 그냥 토큰만 사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일본의 빌딩, 상업 빌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 혁신금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레리 핑크 회장님이십니다. 자, 블랙록의 CEO죠. 블랙록은 전 세계 자산운용사 1위입니다. 일경이라는 어마무시한 자산을 운영을 하는 자산운용사고요. 거기에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금융의 최종 진화 형태는 토큰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회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분이 불러오는 지금 센세이션한 그런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분이 어떤 역할을 지금 최근 했느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작년 1월 10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현물 ETF 같은 경우는요. 다년간에 계속 SEC에서 불발을 냈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통과가 됐어요. 왜 통과가 됐냐면 요 분이 블랙록의 CEO인 요 분이 블랙록에서 ETF, 현물 ETF를 신청하자마자 그 해 다음이 지나자마자 승인이 된 겁니다.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정치권의 로비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말 뭐예요? 금융투자 시장의 최종 진화 형태는 STO가 될 거다. 즉, 이 가상화폐, 코인 시장의 가장 마지막 테마는 저는 STO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 타이밍상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주황색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야, 또 주식 이야기 하는데 왜 또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기회가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주봉 차트가 굉장히 그동안 오래 많이 올랐는데 특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때 잘 안 보이죠? 로그 차트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100배 올랐습니다. 자, 언제마다 올라가냐? 제가 빨간색 세로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반감기입니다. 자, 반감기는 4년마다 10분마다 블록을 하나씩 채굴하는데 나오는 보상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게 4년에 절반씩 줄어들어요. 자, 공급은 계속 감소를 하는데 수요가 증가를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을 하겠죠. 자, 근데 그 패턴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반감기가 나오고 나서 6개월 뒤부터 항상 급등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4월 19일, 작년 4월 19일 반감기 있고 나서 10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동일한 패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이 사이클의 고점이 나오냐면 반감기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항상 고점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즉 올해로 따지면은 10월이 고점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2021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났죠. 근데 이번엔 조용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언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비트코인이 오를 만큼 오르고 나서 더 이상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 코인 관련 테마주로 자금 흐름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언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 저는 한 6월 정도에 STO 쪽이 뛰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근거.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2021년도 때 반감기 사이클의 가장 후반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시즌이 종료되기 4개월 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반감기 사이클의 시즌 종료는 11월이었어요. 그 4개월 전은 뭐 7월부터 11월이 되겠죠. 자, 그때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21년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테마가 NFT입니다. 이때 NFT 거래 안 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소외됐어요. 자, 보시면 위메이드는요. 단 3개월 만에 시즌 종료 3, 4개월 전에 800%가 올라갔고 위메이드 맥스는 1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 반감기 사이클 후반, 자, 시즌 종료가 되기 3, 4개월 전에 보여준 행보입니다. 저는 21년도에 NFT라고 이야기를 지금 드렸지만 24년도, 25년도는 STO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드핑크 회장의 입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IT생 글로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STO 쪽에서 실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플래티넘 같은 금속들을 실물 자산으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금을 거래를 한다면 조금 예를 들어 소액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금을 우리가 이렇게 갈아서 모아서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지갑에 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물 확보를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들, 거래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토큰으로. 그것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단위로요. 자, 그래서 이 센골드 같은 경우 실제로 실물 확보를 잘 해놓은 상황이죠. 100% 이상 해놓은 상황이니까 되게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STO 붐이 왔을 때는 STO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 차트상에서 보면 거래량이 어디서 가장 많이 터졌냐면 요 고점 아닙니다. 여기서 터졌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제가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어놨는데 최근에 주가가 쭉 하락 나오다가 어디서 이 매물대 공략이 나와요? 이 매물대 중심에서 공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돌파하기 직전이죠. 자, 만약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적으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STO 관련된 그리고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같이 계산을 해본다면 시기가 일정상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IT생 글로벌을 매우 좋게 보고 있고요. 전략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자, 목표가를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목표가를 9,400원으로 잡아드려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5,900원을 잡아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또 정치권의 STO와 법제화 흐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STO 테마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급등에 나왔었던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9,400원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5,9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게 되셨지만 또 장중에 어떻게 바로바로 대응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대응법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STO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핑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핑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세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수급이 많이 몰리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 사실 말씀드렸었던 큰 맥락과 비슷합니다. STO 사업을 하는 쪽은 결국에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휘맞추기를 하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핑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그 IT센 글로벌의 그 자회사인 센골드처럼 실질적인 STO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그 현금을 벌어들이거나 매출을 발생시키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AI 기반 기술 그리고 STO 기반 기술의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사스 사업 모델을 2025년에는 결국에 확장성을 조금 키우겠다.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가 굉장히 잘 해놓은 게 뭐냐면 고객층들을 상당히 많이 잘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STO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들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하는 이제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를 해놨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긍정적인 재료들을 많이 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길게 추세 상단 우하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가 그 구간들을 뚫어내고 나서 현재 이 위에서 조금 수렴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큰 추세로 봤었을 때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비트코인 어떤 상승 사이클 여기에 더해서 STO 관련된 호재 이런 것들도 같이 기대를 해봤을 때 지금 여전히 매수하기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으로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내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14,500원으로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1,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전환점에 온 핀거 충분히 재료를 가지고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9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박성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유진로봇입니다. 정영아님, 이 종목의 경우에는 로봇이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사실 정치적인 인맥주로 얽히면서 최근에 수급이 많이 쏠린 거잖아요. 네, 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인 요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요인 모두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재료랑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잘 살펴봐야 될 재료를 제가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하나씩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 자,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다. 여기서는 이제 23% 급등이라 했지만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책 테마주로 조금 묶여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정치 인물주라든지 테마주들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래요? 당연하죠.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보름만 지나면 이제 거의 재료가 다 소멸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재료가 소멸이 되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정치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대표적인 인물주로 지금 우리가 확인되는 형제 IC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43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그 지역화폐 관련주라고 하죠.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200%가 올랐고요. 그리고 앞에 STO라든지 퓨리오사 쪽 관련된 재료가 있는 유라클 같은 경우는 1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죠. 퓨리오사 관련해서 창투사로서 이재명 후보 테마주로 올랐었던 DSC 인베스트먼트도 150%에 올랐습니다. 근데 유진 로봇은요. 아직 6개월 동안에 88%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 정치 테마주로 합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정치 테마주 대비 이번 피날레 상승점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쪽이 저는 이쪽이다. 이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기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당연히 로봇이잖아요. 제가 로봇주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 되게 귀엽습니다. 그 마인드봇을 실제로 최근에 공개를 했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 한번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로봇 판매 제조업을 유진 로봇이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마인드봇도 동사 내에서 제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휴머노이드 하면은 테크 기업들에서 어떤 묘기를 보여주면서 아, 우리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정도의 어떤 자랑거리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은 조금 다르죠. 최근의 양상은 어떤 이런 묘기를 보이고 그죠? 앞구르기를 한다거나 이런 묘기를 보이는 휴머노이드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손이라든지 관절 이런 기술력이 확실히 있는 휴머노이드, 실제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주목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해놓고서 아틀라스 이야기 최근에 못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야기가 예전에 비해서 싹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활발하게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50대 정도에서 많게는 500대 생산을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안에 50만 대를 생산을 한다고 하죠.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사업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고 그죠? 로보티즈, LG전자가 더 많은 지분 투자를 하고 LG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도 최근에 휴머노이드 사업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하기도 했고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고 각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산업에 빠르게 투자를 하고 그 역대급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휴머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형주들이나 중소형주들은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테마주로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주들은 과거 테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저점으로 안 돌아가고 평균 주가가 레벨업하는 형국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입기에서 본격적인 성장기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서 유진 로봇도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앞전에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죠. 매물대 중심부 혹은 상단부까지 상한가를 말아 올려서 마감을 딱 시켜버렸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여러 투자자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많이 잡고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말해주잖아요. 여기 위치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오늘 가장 비싼 가격에 너네들 수익 다 받아줄게라는 말이 됩니다. 자, 주포들 입장에서 매집을 조금만 하고 만들 수 없는 캔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매집을 다 했으니까 오늘 상한가를 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등 출발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매매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유진 로봇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날 시가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시가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8,000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정체 테마주로서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유진 로봇은 다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박성재 전문가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텐데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부분을 참고하시는 건가요? 제가 한번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구사하는 기법 중에 하나,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머니가 도대체 뭘까요? 스마트 머니. 자, 직역하면, 번역을 하면 똑똑한 돈이죠. 보통 우리 시장에서 스마트 머니라고 한다면 주포들이 뉴스 전에 먼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 즉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집하는 돈, 그거를 보통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스마트 머니는 뉴스보다 빠르게 들어오는 것이 맞겠죠. 그럼 이 스마트 머니를 잘 포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거래량으로 구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단순히
단순히 거래량으로만 구별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저게 정말 주포들의 거래량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서 터진 거래량인지 구별하기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저만의 기준 지표를 한번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당연히 주포들의 매집 구간에서 같이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상대적으로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폭도 당연히 작겠죠. 왜? 본인들이 매집하는, 주포들이 매집을 하는 어떤 그 추세 혹은 박스권을 이탈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손익비,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 조건. 이게 가장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일봉상에 스마트 머니 신호를 당연히 등록을 하셔야겠죠. 스마트 머니 신호를 등록을 하시고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만든 이 신호, 공방에 들어오시면, 교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신호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호가 포착이 되는 날들이 있어요. 이 포착이 언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정리 이야기를 앞으로 드릴 겁니다.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자,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신호 포착일에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신호는 어떨 때 포착이 되냐면 그동안의 추세 반전에서 볼 수 없었을 정도로 큰 커버로 추세가 반전이 나왔을 때, 일봉상 반전이 나왔을 때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이 커브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느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커브가 생기고 나서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 방향성을 돌려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기본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매매할 수 있는 매매 포인트들은 이런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입니다. 충족이 됐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포착일 캔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 캔들 시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기본 조건이 마찬가지로 충족됐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캔들,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돌파를 하거나 시가에 잡거나 이것은 모두 시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모니터링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더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기본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 그죠? 거래량이 5거래일 연속 늘어날 때, 그러니까 신호 포착이 되고 5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면 우선 보류를 해놓는 거예요. 관심 종목으로는 빼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추후에 늘어날 때 다시 한번 매수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이야기하면 다 사기꾼이죠. 자, 손절 추세선도 같이 보내드리는데 이거 반드시 지키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 지키셨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시 종목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연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의 35%를 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보유한 종목들과 합쳐서 58%, 즉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삼성 로보틱스라고 불러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 스마트 머니 기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양수도 계약 체결은 뭐예요? 양 회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약이 체결이 된 12월 30일에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 계약 체결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저는 치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전환점에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덩치 큰 주식이 뉴스 나오고 연초에 점 상한가 가고요. 200% 랠리 나와요. 로봇주들 난리 났었죠. 연초에. 그죠? 로봇주들 랠리에 힘입어서 같이 또 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2번이나 포착을 하죠. 자, 신호 포착이는 뭐라고 했어요? 추세 전환점이다. 추세가 전환됐으면 거래량이 늘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거래량이 지금 늘어 보이지 않죠? 자, 이 부분만 그러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거래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신호가 뜨기 전에는 쭉 추세 하락을 하다가 신호가 떠서 커브가 생기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뿐만 아니고 제가 세 가지 기법을 더 구사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 기법들을 단순히 배운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식 투자 인생이 굉장히 부자로 순탄하게 가는 길이 딱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법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재료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 기법을 신빙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을 단순히 이 신호만 받아간다고 해서 수익을 잘 낼 수는 없다. 다만 이 기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경험치를 쌓아야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꼭 들어오세요. 교육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경험치를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원가님, 오늘 처음 나오신 만큼 오늘 히든 종목 2개나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앞에서 STO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TO 관련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TO 쪽에서는 사실 대장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항공기도 조각 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혁신금융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항공기 엔진 있죠? 이게 항공기 엔진입니다. 엔진을 현물로, 실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엔진을 하나를 그냥 통째로 개인이 사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엔진을 STO, 토큰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상에서, 거래소 상에서 이 엔진의 지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엔진의 지분 1%를 사요. 그러면은 이 엔진으로 비행기가 수익을 얻었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지분, 1% 보유한 지분만큼의 수익을 분배받는 말 그대로 혁신금융의 아이템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서비스는 내년 2분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 기사라서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앞에서도 STO 이야기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후반기에는 테마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유력한 후보는 저는 STO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분기에 이런 대기된 재료까지 같이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훌륭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디에서 포착이 됐죠? 이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죠? 4월 초에 포착이 됐는데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 없죠? 포착일 이후부터 커브가 생기고 거래량이 스문스문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 아주 적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STO 관련해서는 또 그만한 모멘텀을 충분히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초에 스마트머니 기법상 또 시그널이 포착된 이후에 수급이 계속해서 현재 몰리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네,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주목을 잘 해봐야 되는 업종입니다. 바로 전력설비, 또 이제 송배전 관련 주식이죠. 세명전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동사가 어디서 매출을 많이 나오냐? 송배전 쪽에서, 금구류 쪽에서만 85.7% 매출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액도 2020년도 때부터 꾸준히 늘어가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크게 늘진 않는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금구류 쪽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수주가 이게 올해 나온 겁니다. 올해 공급 계약 체결된 내용을 보면은 올해만 전년 매출 대비 59.9%의 공급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엔 전년 대비 141%, 매출액 대비 141%나 되는 수주 공급 계약을 받게 됩니다. 자, 실제로 어때요? 성장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보고 있을 건데 보통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6배나 많은 전력을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력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즉 뭐예요? 송배전도 깔아야 되고 전선도 깔아야 되고 그죠? 변압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전력 설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죠. 애플이 대만에 투자를 한대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151조 원을 10년에 걸쳐 투자한대요. 아마존이 202조 원을 15년 걸쳐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확장이 된다는 거죠. 전력 설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요. 1950년부터 1960년도 때 송배전망이 다 깔렸거든요. 수명이 60년밖에 안 됩니다. 이미 수명이 지났어요. 2년 전에 미국에서 전력 수요가 막 증가하자마자 정전 사태 터지고 막 지금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교체 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력 노후화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설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전력 설비 기업들 그 쇼티지 현상이 2027년 아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동사 같은 주식은 장기간 장기 투자로 목적으로 봐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략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을 제가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드리는데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추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전략 이야기 드렸었던 5가지 종목 모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방에서 다 안내 드리고 대응까지도 좀 진행을 드려볼 예정이니까 이제 꼭 교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현재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좋기 때문에 9,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2차 목표가도 알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